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대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단원 명은 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건데, 하나는 엔탈피 변화, 그 다음에 평형, 우리 사단 작년에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산염기까지 해가지고 평형을 좀 다뤄볼 겁니다. 자, 이제 우리 1, 2단원에서는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 작년에 4단원 말에서 배웠던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랑 연관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출입하는 열이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 있고 흡열 반응이 있어요 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화학 반응을 쓸 때 항상 생성물 반응물만 썼다면 원래 이 반응에서는 항상 열 출입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더라 라고 표현을 해서 열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꼭 적어줘야 된다라고 우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이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을 구분해가지고 생성물과 반응물의 어떤 온도 차이라고 하는 걸 볼 건데요. 이제 반응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때 Q는 CMT라고 하는 공식으로 반응열을 측정했다라고 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약간의 반응열과는 다른 개념인 엔탈피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첫 번째 단원.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면은 결합이 생기거나 결합이 끊어지거나 그리고 원자의 배열이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뀌는 걸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하죠. 물리 변화랑은 좀 다르다라고 표현할 건데, 물리적 변화랑 반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물론 용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체 상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 변화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어쨌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하나는 발열 반응이고요. 하나는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에서는 반응이 일어나면은 열을 방출합니다라고 해서 그 열이 어디로 갈 거냐면은 주위로 갈 거예요. 자, 우리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간을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만약에 실험을 하면은요, 여기가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바깥 부분을 우리는 주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개에서 반응이 막 일어나가지고 열이 방출이 된대요. 그죠? 열이 방출이 되면 어디로 옮길 거냐면은 주변으로 열을 방출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열 에너지가 주위로 이동을 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위의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작년에 봤던 그 그래프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 에너지 차이가 이만큼 나기 때문에 열이 방출됩니다라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을 만큼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출이 어디로 가는 거냐? 주위로 가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높아집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 흡열 반응에서는 열을 흡수해야 돼요. 내가 있는 게 얼마밖에 없는데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에너지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위의 에너지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낮아집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면 개와 주위에서 주위의 온도가 변하는 것, 그러니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그 과정 상에서 주변의 온도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는 다루고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반응에서는 열의 출입이 두 가지 종류,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라고 하는 걸로 나뉘더라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활동하기 보시면은 이제 알코올 램프에 손을 가까이 대면 당연히 따뜻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코올 소독약을 피부에 문지르면 시원합니다. 두 가지 변화 가능식으로 밑에 나타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번 동그라미 보시면 반응이 이제 열이 흡수되느냐 방출되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주위의 온도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주위 온도가 따뜻해지냐 차가워지냐에 따라서 이게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반응식만 봐서는 우리가 이 발열 반응이다 혹은 흡열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열의 출입,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열의 출입이라고 하는 거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출입한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인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오늘 새로운 단어라고 하는 걸 하나 봅시다. 엔탈피라고 하는 걸 볼 건데요. 엔탈피는 H로 씁니다. 자, 엔탈피는 H로 쓸 거고요. 자, 항상 압력이 좀 일정해야 돼요. 왜냐면은 얘네가 압력이 달라지면은요. 실험실에서 이제 상태가 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실험 조건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정한 압력에서 실험을 했을 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 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거나 흡수가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엔탈피 자체가요, 열 에너지 딱 이거다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형태,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걸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화학 에너지를 눈으로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열 에너지는 우리가 온도를 느낄 수는 있지만,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결합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그저 화학 반응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그 분자 안에 존재합니다. 분자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변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자, 이 엔탈피라고 하는 게 각각 얼마나 가지냐라고 하는 그 값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웃기죠. 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2 과정에서는 정확히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얘는 독립된 개체도 아니기 때문에 좀 구하는 공식이 좀 어려워요. 만약에 화공과나 화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나중에 대학화학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정확히 얘가 얼마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할 수는 없고요. 변화치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얼마나 될 거야 라고 하는 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엔탈피라고 하는 거에서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거를 측정을 할 겁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엔탈피 변화량이기 때문에 우리 델타 H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 또한 일정한 압력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엔탈피 변화량이고요. 요거 우리 같은 말로 반응열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작년에 반응열로 봤거든요. 자, 우리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는요, 항상 생성물 엔탈피 합, 정확하게는 더하기 한 거죠. 생성물에서 반응물 값을 빼줍니다. 뒤에서 앞에를 빼줘요. 우리 화살표는 는이라고 봐도 되죠. 문제 풀 때에는. 자, 합 더하기 합인데, 합 더하기 합이래. 합 빼기 합인데요.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뺀다라고 하는 거. 그죠?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뺀다라고 하는 거. 이거 계속 왜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뒤에 가면은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발열 반응에서는 이 시그마는 우리가 합이다라고 하는 거의 수학적인 기호지요.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뺄 거예요. 밑에 그림 보시면 그래프죠. 메테니 연소 반응은 반응물에서 지금 생성물로 이렇게 우리가 발열 반응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죠? 여기 에너지가 지금 방출됩니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메테인이랑 산소 두 개가 지금 숫자로 생각하신다면은 20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응하면은 100만큼의 에너지밖에 가질 수가 없대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밖으로 줘야겠지요. 100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생성물 엔탈피 합에서 반응물 엔탈피 합을 빼라고 했어요. 그럼 100에서 200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값이죠. 이것은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요. 델타 H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지고 있는 엔탈피는 감소하게 되죠. 자,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질소와 산소가 만나서 일산화질소를 만드는 이 질소의 산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100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NO를 만들려면 200만큼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에너지를 가져와야겠지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앞에 걸 빼면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면 200에서 100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값이 됩니다. 그죠? 델타 H는 0보다 커요. 얘는 엔탈피가 증가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서 이렇게 엔탈피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뒤에서 식을 앞에서 뺀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뒷장 넘겨서 자,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엔탈피를 한번 같이 적어봅시다라고 하는 걸 우린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요. 자, 발열 반응은요, 우리가 엔탈피가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또한 이 반응 엔탈피 값이 마이너스 값이죠. 음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콤마 찍고 델타 H는 얼마야? 라고 적어주는 걸 우린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얘를 발열 반응, 우리 반응열로 나타낸다면 여기다 플러스 바로 Q 이렇게 썼었죠. 요거만 다른 거예요. 델타 H랑 우리 Q랑 크기는 같고 부호만 돼. 식 쓰는 게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흡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엔탈피가 감소합니다. 증가하죠. 깜짝이야. 엔탈피는 플러스 값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써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는 게 우리가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밑에 활동하기 보시면요.
메테인 연소 반응 식을 나타내줬고요. 지금 마이너스 한 거니까 아하 요거 발열 반응입니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1번 동그라미에 0.5몰 메테인이라고 물어봤어요. 얘는 지금 1몰짜리죠. 1몰 메테인이 연소라면은 890.2kJ의 에너지를 낸대요. 근데 2분의 1몰만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얘는 얼마만큼 에너지가 낼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1몰일 때 우리가 앞에 있는 개수가 되게 중요하죠. 개수비, 몰수비 1몰일 때 890 낼 거야? 그러면은 0.5몰일 때 0.5몰일 땐 얼마야?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몰수가 줄어들면은 반응률도 줄어드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델타 H는 마이너스 445.1kJ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물이 기화한데요. 물이 기체에서 기체에 저거 미쳤나봐요. 또 액체죠. 기체 될 때 흡열 반응이죠. 한마디로 우리 물 끓일 때 전기 포트 뽑아가지고 열 가해주잖아요. 에너지 필요합니다. 그죠? 자, 요거 보시면은 물 1몰이죠. 그 다음에 기체 1몰, 수증기 1몰 기회할 때는 44.0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 열학 반응식 그런 뜻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밑에 열학 반응식 봤더니 이 첫 번째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죠? 똑같은 것 같은데 뭐만 달라요? 요게 다르죠. 첫 번째 반응식은 액체, 물 만드는 반응이었는데 세 번째 반응식은 기체 만드는 반응식이라는 거죠. 그럼 델타 H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 여기도 1몰, 여기도 1몰이니까 요거는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다 곱하기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는 요렇게 첫 번째 반응식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45.1kJ이 필요했었는데 요거 44.0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때문에 물이 만들어지는 거에서 44.0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발열 반응입니다. 처음엔 445.1kJ의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하지만 이 중에 44.0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럼 토탈 401.1kJ의 에너지만 방출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과정상 이렇게 되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델타 H는 마이너스 401.1kJ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건 사실 우리 뒷페이지, 뒷장에 나올 내용이랑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앞에서 먼저 다루고는 있네요.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먼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열학 반응식을 작성할 때에는요. 규칙이 하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는 아니고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화학 반응식, 이 엔탈피라고 하는 건 일정 압력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또한 얘는 온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반응을 나타낼 때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온도 압력 조건이 표시가 되어야만 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온도 압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상기체 를 나타내는 거에서 웬만하면 된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물론 이상기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연력학적으로 조금 안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의 엔탈피라고 하는 거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25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험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우린 표준 상태 혹은 STP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이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좀 달라져요. 얘가 어떤 상을 가지냐에 따라서 값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액체상이냐 기체상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에너지가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상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수용액. 우리 요거 다 영문자로 쓸 수 있죠. 요 네 가지 상태를 꼭 표시를 해줘야 된다. 상태에 따라서 엔탈피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는요. 개수비는 몰수비예요. 엔탈피는 물질의 뭐에 비례할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몰수에 비례합니다. 몇 몰일 때 몇 몰, 몇 몰일 때 몇 몰이기 때문에 개수 변하면은 엔탈피 크기도 당연히 변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응이 역으로 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화학 반응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왼쪽으로 가는 것들도 덜어 있습니다라고 작년에 공부를 했습니다. 역반응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엔탈피 절대값이 같아요. 크기는 같죠. 절대값의 크기는 같고요. 부호만 반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식 봤더니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게 아니지.
물이 수소와 산소로 바뀌는 과정이죠. 요거 지금 발열 반응 아니고 흡열 반응인데 수소랑 산소 가지고 물 만드는 거는 흡열 반응인 거지요. 되셔요. 요렇게 크기 같고 반응 반대라고 부호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거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가는 거. 고체, 액체, 기체로 가는 거는 지금 현재 뭐가예요? 엔탈피가 증가하는 흡열 반응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하나 그냥 크게 넣어놨어요. 자, 오른쪽 보셔서 반응 엔탈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연소 엔탈피. 1몰이요. 완전 연소할 때. 우리 완전 연소의 조건은 CO2.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소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H2로 만들 거지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액체가 될 때도 있고요. 기체가 될 때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볼 건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냐 더 적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건 그 반응에 따라 다른 거고요. 어쨌든 간에 얘는 연소하는 거니까 항상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델타 H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중화 엔탈피예요. 산염기 중화에서 물 1몰 만들 때 반응 엔탈피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H 플러스 하나랑 OH 마이너스 하나가 물이라고 하는 걸 만들 거예요. 1대 1대 1 반응식입니다. 자, 누구든지 이 알자이온 반응식이 같지요. 어떤 반응이든 이 알자이온 반응식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염기 종류에 관계없이 이 아이는 조금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 값은 52.8이라고 써있긴 한데 이건 52.8일 수도 있고 52.6일 수도 있고 이거 값은 조금씩 달라요. 세 번째는 분해 엔탈피예요. 1몰이요. 자,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 분해될 때 반응 엔탈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원소, 원자, 분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원 내용 보시면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보시고요. 분해 엔탈피는 생성 엔탈피랑 반응이 역반응이겠죠. 자, 물분해 반응 보시면은 H2고요, O2예요. 얘들도 원소죠. H 하나, O 하나가 아니라, 그죠? 자, 용해 엔탈피는 1몰이 충분한 양의 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용매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물에 용해될 때 반응 엔탈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용해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가지의 엔탈피가 기본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엔탈피가 뭐냐라고 한다면 생성 엔탈피예요. 분해 엔탈피와는 역반응 관계라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얘는 표준 생성 엔탈피입니다. 그럼 표준 상태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압 25도씨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 만들어지는 1몰 성분 원소인데 자, 근데 얘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그죠? 이게 표준 상태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F는 생성이라고 하는 거에 영어 첫 글자겠죠. formation. 자, 1몰이 성분 원소에 어떤 거냐면 가장 안정한 원소. 아까도 우리 분해 엔탈피가 가장 안정한 원소로 분해될 때라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 가장 안정한 원소로부터 만들어질 때 그 과정에서 생성 엔탈피, 반응 엔탈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당연히 이 가장 안정한 원소는요. 원소의 종류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 값이 주어져야만 한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자, 표준 생성 엔탈피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 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기본적으로 0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소는 산소 원자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산소 원소가 하나 있는데 단원자 산소 대가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기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존이 있지요. 이 중에 가장 안정한 원소로부터 항상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누군 거예요? 0인 거죠. 0이 가장 안정합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 물질이에요. 탄소는 탄소 기체도 있고요. 그 다음 흑연 고체 있고요. 다이아몬드 고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안정한 게 누구예요? 얘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 메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일 많이 쓰는 거 누구 있냐면은 수소요. 수소도 기체. 얘가 가장 메인이고요. 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네 세 개로부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거를 우리는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확인하기 보시면은 열학 반응식 보고 아래 내용 완성해보자 라고 했는데 KNO3랑 HNO3랑 KOH랑 만나서 KNO3랑 H2O가 되는 중화 반응이네요. 자, 질산 1몰이랑 수산화칼륨 1몰이 모여서 물 1몰을 생성될 때 56.2kJ의 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생하는 거죠. 중화열. 우리 이때는 중화 엔탈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생성 엔탈피 정의를 봤더니 표준 상태에서 어떤 물질 1몰이 가장 안정한 원소로부터 만들어질 거래요. 자, 수소, 산소 기체의 생성 엔탈피. 자, 수소 기체를 만들 거예요. 산소 기체를 만들 거예요. 가장 안정한 원소로부터 만들라는 거죠. 수소 기체의 가장 안정한 원소는 수소 기체였습니다. 그죠? 이거 만드는데 얼마 필요했다고요? 0 필요했다고요. 자, 산소 기체의 가장 안정한 엔탈피는 산소 기체였어요. 이것도 얼마예요? 0이라는 거죠. 돼요? 자, 우리 오늘은요,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엔탈피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로 배웠습니다. 자, 얘는 그 값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과정상에서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측정이 가능한데 측정을 할 때에는 생성물 엔탈피의 합에서 반응물 엔탈피의 합을 빼줬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발열 반응이고요. 발열 반응은 델타 H가 0보다 작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흡열 반응이고요. 델타 H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래죠. 그죠? 자, 뒷장 문제 보시면은 반응의 발열 반응 또는 흡열 반응 구분하고 델타 H 보호를 결정하래요. 에탄올이 연소한대요. 연소하는 건 무조건 발열 반응. 델타 H는 마이너스 값이죠. 자, 질산 엠모늄이 용해될 건데 냉각 100. 추워요. 흡열 반응이죠. 그리고 얘는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탄산 칼슘 고래 1몰이 분해돼서 자, 요거는 우리가 화학식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죠? 탄산 칼슘 고체 1몰이 분해돼서 산화칼슘 고체와 이산화탄소 기체가 될 때 열을 흡수한대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요. 3번에 열학 반응식 보고 다음 아래 내용을 완성하시래요. 흑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어쨌든 플러스니까 요거는 발열 반응이네요. 생성물 엔탈피 합, 반응물 엔탈피 합 비교하는 거예요. 생성물보다 반응물의 엔탈피가 더 크다, 더 높다, 크다 뭐 상관없겠네요. 자, 흑연의 먼 엔탈피는 마이너스 393.5다라고 했냐면 흑연을 지금 산소랑 반응시킨 거니까 그죠? 연소한 거죠. 자, 근데 이산화탄소의 입장에서 보래요. 이산화탄소의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이산화탄소가 지금 뭐 한 거예요? 흑연과 산소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생성 엔탈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돼요? 자, 4번에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열렸을 때 뷰테인 연소 반응입니다. 2몰의 뷰테인과 13몰의 산소가 만나면 연소를 해요. 완전 연소. 그랬을 때 마이너스 5761. 이만큼 에너지가 발열 반응입니다. 자, 2.9g 연소할 때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요. 분자량 58입니다. 자, 2몰일 때 5761이에요. 2.9g은 얼마인 거예요? 요거 20분의 1몰이죠. 2몰일 때 5761이면 20분의 1몰 해주시면 되겠지요. 5761에 20. 약 144kJ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발열 반응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되십니까? 작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에서 조금만 더 추가된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반응식 쓰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떤 과정에서 반응을 구할 수 있구나. 델타 H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법칙에 대해서 한 가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